네,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부천입니다. 부천 가불병 지역 중에 을 지역에 왔습니다. 중앙당에서 부천 공략을 위해서 가장 전투력 강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려보냈습니다. 박성중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양재동에 있는 우리 박성중 후보 의원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대담도 했는데 네네.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가 훨씬 좋네. 훨씬 좋죠. 훨씬 밝고 좋네. 넓고 깨끗하고. 그래요. 예, 그동안 박성중 의원이 어디 지역구에서 도전하나 다들 관심 갖고 보셨을 텐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서울 서초에서 구청장을 했고 재선위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행정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것을 살려서 부천이 지난 20년 동안 완전히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깃대를 꼽아라 이런 명령을 받고 전략공천을 받아서 온 박성중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중 의원 관련 논평했습니다. 이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에 뭐 이름 들어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후보가 하나 있어요. 그자가 서초에서 컷오프 당해가지고 일로 쫓겨온 사람이라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서 우리 박성중 후보가 사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당에 약간의 어떤 오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서초를 발표하면서 먼저 신동욱 후보를 오전에 발표를 했고 오후에 제 전략 공천을 발표하다 보니까 시간상 한 3시간 정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하루 전에 저한테 어떤 곳을 선택할 것이냐를 요청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먼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신문에서 거기에는 전략 재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컷오프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보니까 거기 일파만파로 활용됐고 특히 컷오프를 쓴 용어를 쓴 것이 제가 평소에 공격하는 MBC MBC가 쓰다 보니까 그게 막 일파만파로 확 퍼져버리는 MBC는 옳다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고 그러죠. 써졌겠을 거야. 제가 평소에 정말 방송은 사회적 공기가 돼야 되는데 이 사회적 흉기다. 이 MBC 같은 건 진짜 손 좀 봐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안 꺾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컷오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당 국민의힘에서는 컷오프는 당무감사 결과 하위 10%. 그러니까 실제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한 80여 명 좀 넘습니다. 하위 10%면 8명.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역구 한 250개 되니까 25개, 원외 이용해까지 25개 정도가 컷오프 대상입니다. 저는 전부 합쳐서 거의 5%, 상위 5%. 상위 5%.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4등 정도 했다. 또 상위이기 때문에. 그 1등을 왜 안 못했어요? 뭘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그런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좌파들이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제가 1번이죠. 하도 공격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역으로 우리 자유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박성중은 살려야 됩니다. 박성중만은 살려서 국회 입성시켜서 삼선 의원이 되는데 삼선 의원으로 그야말로 그동안 해왔던 이 종북주사파와의 투쟁 그리고 오랜 쌓인 경륜 이런 거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을 시민들께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천 와보니까 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김문수 이후로 우리 쪽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지 않아요, 혹시?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사 쪽에서. 부천 소사. 소사 쪽에서. 김문수 다음에 차명진이가 두 번 하긴 했구나. 우리 쪽은. 이사철. 이사철 이후 처음이에요? 이사철 씨도 24년 전에 했고. 글쎄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한 8년 쉬었다가 한 번 했고. 지금 12년 동안 우리 을지역도. 거의 뭐 24년에 걸쳐서 우리가 4년 하고 20년을 민주당이 한 꼴이 됩니다. 제가 부천에서 잠깐 살아본 적도 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한 30년 전에 잠깐 살았는데 별로 변한 게 없네요? 부천이 변한 게 아니라 퇴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천이 예전에는 인구가 9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77만, 13만이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인근 위성도시 중에서 이렇게 인구가 확 줄어드는 데는 부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인구 줄죠. 그러니까 세수 줄죠. 거기에다 기업체도 나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이 교육도 불만이 많다 보니까 중학생쯤 되면은
고등학생 올라가면은 전부 인근의 목동이라든지 다른 데로 뭐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천 어떤 시민들도 부천에 대한 자부심이 크지 않다. 이런 혹시 지역구도 준 거 아니에요? 지역구도 숫자가 줄어든 지역구도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렇죠. 가벌병정 있다가 정이 없어지고 가벌병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곳인데 아무리 도시행정 전문가하고 박성중이라 하더라도 이 부천을 다시 발전하는 부천, 사람들이 모이는 부천으로 만들려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터닝 포인트를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와 네. 혁신 방안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다양한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10가지 넘으면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천 자체가 그 어떤 주민이 다시 들어오는 곳, 기업체가 들어오는 곳, 진짜 괜찮은 곳으로 만들려면 뭔가 달라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1번 부천을 서울로, 메가시티 부천. 아, 부천시 서울시 편입? 예. 그 개념을 우리 중앙당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단순히 어떤 부천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천이 지금 전화번호를 032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걸 02로 바꿔가지고 02로 바꾼다? 지금 과천이라든지 광명은 02거든요. 02로 쓰고 있죠. 그래서 서울 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또 다른 관점의 어떤 그런 걸 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네. 또 교육 관련 이런 그 경우도 지금 부천 젊은이들이 또 부천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하고 합쳐진다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바로 동쪽이 양천입니다. 목동. 네네. 이 공동 학군을 만들어서 충분히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북동 쪽이 강서입니다.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제가 가방에 6년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번에 뭐 우리 주민들께서 당선시켜준다면 가방위원장 할 수 있는데 예. 가방위원장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과천에 과학영재학교 같은 거 유치해가지고 정말 그 중에 30%를 우리 부천 주민으로 할당한다면은 부천이 또 다른 어떤 개념이 다를 수 있다. 네네. 기업의 뭐 유치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네. 뭐 지금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메가시티 부천, 서울의 편입 이런 문제에서 부천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네네. 한 가지 뭐 약한 말 곁들이면 부천 주민 중에 상당히 그 어떤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기류도 좀 있어요. 아, 예. 그 기류는 부천시장이고 부천 국회의원이고 부천 도의원이고 부천 시의원 상당수가 다 민주당에 전부 더불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천 주민들한테 공과 여러 가지 가를 한번 충분히 장단점을 설명한다면 예. 저는 주민 투표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압도적 지지를 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부천이 20년 이상 민주당이 독주다 보니까 민주당의 생태계로 완전히 경쟁 체제가 없습니다. 아하. 예. 예를 들 그 경쟁이 없는 데는 부패하고 무능해지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영상문화사업단지라고 상동 저쪽에 쭉 있는 걸 갔는데 그 여기 부천 그 만화제 이런 걸로도 유명한 도시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 기관이군요. 예. 그 가보니까 소니픽스 옛날에 20년 전에 놓은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했다면 완전히 돈 먹는 하마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두 번째는 그게 만화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예. 만화박물관 수백억짜리 건물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요일 1시간을 내가 있어 봤는데 들어가는 주민 한 20-30명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기획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시공 공사한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은 완전히 지금 손해 아닙니까? 그 위탁체도 아마 동종교배라고 똑같은 팀들이 왔을 겁니다. 네.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천 주민의 세금을 돈 먹는 하마다. 예를 들자면 그 옆에 보니까 식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70조가 넘는 서울시도 식물원 하나 유지하기 힘든데 예. 2조짜리 부천시에서 식물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하. 예. 그 시청 앞에 무슨 아트 문화센터가 있는데 네. 문화센터 보니까 활용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 위탁제 손해배는 거 결국 부천 주민의 세금 가지고 네. 돈 먹는 하마대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부천은 결국 그렇구나. 예. 우리 박성중 후보가 이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꿰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눈에 빡 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봐야 될 곳이 많네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골 애논에 미꾸라지를 키우면 네. 미꾸라지만 넣어놓으면 그 미꾸라지가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이래서 상처도 나고 예. 병도 생기고 이래서 미꾸라지들이 활성화되지를 못합니다. 그게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그 메기한테 미꾸라지가 먹히지 않게 해서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네. 그러다 보면
그 미꾸라지들이 건강하고 활성화되는 여기 부천도 20년 동안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하나 넣어놔야 서로 경쟁하고 서로 아이디어도 찾고 뭔가 부천을 혁신시킬 수 있다. 예. 제한테 만약 그런 어떤 아까 이야기하는 영상문화사업단지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네. 옛날 20년 전에 떠난 소니픽처에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또 넷플릭스라든지 예. 또 요사이 뜨는 것이 1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영상 만들고 예. 1인 크리에이터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럼요. 몇만 예. 명이 되는데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세계가 끌어당길 수 있는 예. 이런 걸 하면 기업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네. 젊은이도 들어오고 세수도 들어오고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저쪽이 도대체 공부를 안 해. 아이디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전부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은 민주당 공천만 따면 예.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자기 내부에서 하여튼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 위에 충성해서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거기에 충성한 사람만 살아남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쪽도 이재명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가 공천받았거든요. 아, 결국 그래요? 젊은 애가 결국 여기는 더 일할 필요가 없다. 주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 예. 예. 내부에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속 퇴보돼 가고 있다. 근데 이번에 원래 이 부천에서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돼서 얼떨결에 중진의원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서른이도 이 지역이 부천이죠. 근데 이번에 다 학살당했잖아요. 다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일대 혼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박성중 후보 선거하는데 어떻게 작용합니까? 영향은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제가 판단을 뭐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결속력이 셉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뭐 기분 나빠서 민주당을 안 찍고 뭐 중도를 찍는다든지 기존 사람이 찍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은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3자 구도가 되면 그래도 어쨌든 균열이 생겼어요. 예, 균열이 네. 생겼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번 싸워볼 만하다. 아, 여기도 삼자 구도입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제 20년 동안 민주당에 정권을 줬는데 지방 네. 정권을 줬는데 바뀌는 것이 없고 또 부천이 자꾸 후퇴하고 퇴보되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예. 이런 어떤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네네. 원래 여기 국회의원은 누구였어요? 원래 국회의원은 설훈. 서른이었어요. 예,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여기가 서른이었구나. 예. 그럼 뭐 서른은 이런 경우에 절대 포기 안 하지. 끝까지 가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고. 그거는 제가 서른이를 잘 알기 때문에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예. 제가 서른이를 학교 때부터 잘 알아요. 예. 절대 그 포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끝까지 3파전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근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받은 김기표 후보라고 예. 그 친구를 보니까 저 문재인 정부 때 반부패 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뭐 모양은 자진 사퇴지만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56억씩 무슨 연끌 대출도 받고 그래요? 일반인은 1억 대출도 받기 힘든데 예. 청와대 비서관이 56억 받아가지고 참 문제 있는 사람인데도 예. 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에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랐네요. 아니, 여기 사실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부천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꿰고 계세요? 제가 서울시의 도시행정을 그 25년 했지 않습니까? 아, 예. 구청장도 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착 보면은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거의 네. 비슷하고 현장만 가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예. 오늘 또 그 중동 뭐 재건축 재개발 쪽에 갔다 왔는데 네. 가서 딱 말하는 거 보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와 이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네. 예. 구체적인 아이디어 딱 제시하고 자기들끼리 뭐 A 단지 B 단지가 있는데 뭐 자기들끼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앞으로 가능성이 좀 적다. 아하. A, B 그룹 다 합쳐라.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규모를 크게 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멋지게 우리가 설계해서 랜드마크를 만들면 여러분이 팔기도 쉽고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단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내가 역할을 하겠다. 예. 뭐 이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하면 뭐 박성중 따라갈 사람이 없죠. 아까 부천시의, 그러니까
서울시 편입 네네. 그 문제를 좀 여러 가지로 좀 차원을 달리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서울에서 부천이 경기도 네. 지나면 조금 지나면 바로 인천, 부평부터 네. 인천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천이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좀 낑긴 이런 상황인데 예. 그냥 서울 되면 좋겠네. 훨씬 좋죠. 아, 그러니까. 예. 경기도에서는 막 반대하겠지만 이건 부천 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죠. 경기도도 반대하고 또 요 부천에 그 민주당 출신들이 또 반대하죠. 아하, 민주당 뭐 국회의원부터 시장부터 뭐 도의원 시의원들이 네.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데 주민투표 붙이면 네. 100% 저는 100% 이긴다. 자신 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서울시는 70조짜리입니다. 부천이 예산이? 2조입니다. 예산이. 물이 일이 큰 데서 아는 데로 흐르는 것이지 작은 데서 위로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훨씬 이점이 많다. 물론 일부 약간의 어떤 제약적 요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훨씬 장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국회의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삼선 의원이고 과방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과방위원장 하고 싶으세요? 그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동네인데?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 우리 국회에서 가방에 제만큼 오래 있었던 사람이 없고 네. 특히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관련 미디어 관련해서 네. 이제는 어떤 제 자리를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네. 미디어 관련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민노총이라는 네.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상층부도 그런 조직의 어떤 간부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는 민노총 방송이고 민노총 조직이 그 이상이 이하도 아니거든요. 네. 정말 방송이라든지 미디어는 국민을 위해서 동등하게 중립적으로 100% 50대 50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60대 40이라든지 40대 60이라든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100대 빵 90대 10으로 완전 일방 사이드로 가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관련해서 우리 후세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과학기술입니다, 결국. 그래서 뭐 차세대 뭐 AI라든지 네. 차세대 뭐 반도체 배터리라든지 기타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정말 더 좀 뭔가 치고 나가고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더 줄라 해도 민주당이 많이 반대하거든. 예. 기업체 이익 준다고. 어차피 기업체 이익 줘도 그 파일을 키우면 그 국민한테 돌아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걸 무서워하면 세계와 경쟁 못 하거든요. 삼성이 우리나라끼리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은 구글이나 큰 회사하고 응? 그렇죠. 예. 하고 하는 것이지. 네. 그걸 키워서 우리가 그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아예 억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치인이 아닌 거죠. 국가를 바라보는 식견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대담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데 언론 얘기로 가면은 정치인들이 약해져요. 작아져. 그래서 언론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박성중 후보처럼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중 의원이 그 종북주사파 또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로부터 집중적으로 견제받고 공격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박성중 후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하고 좋은 비전을 제시해도 저 언론들이 다 외면하거나 엉뚱하게 왜곡해서 쓸 것 같아서 좀 걱정해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일부 나오고 있고 벌써 그래서. 컷오프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뭐 저희 고성우 TV가 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좌파 언론과 전면적으로 투쟁하는 후보가 있으니 저희가 한 번 옳고 두 번 오고 두 번 옳고 세 번 와서라도 우리 박성중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더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후보한테는 정말 시간이 금쪽 같아서 더 자세한 말씀 듣고 싶지만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 나와서 여러분께 여러분들 잊혀질만 하면 또 박성중 여기 있다, 부천울이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정말 온지 이제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경험도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이 퇴보하지 않고 부천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부천이 서울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같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꼭 22대 국회에 다시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세 사람 하면서 제가 박성중 의원을 거론을 해왔는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부천을 지역입니다. 부천을 지역은 동이 어느 동으로 돼 있죠? 그 상동, 상 1, 2, 3. 네.
중동, 중 1, 2, 3, 4. 네. 그다음 약대동. 이렇게 상동, 중동, 약대동. 크게 뭐 3가지. 부천을 지역에 상동, 중동, 약대동 이 지역에 여러분들 지인들이 분명히 한두 분은 사실 거예요. 한두 분은 중동을 지역에 사실 거니까 여러분들 오래된 수첩 좀 꺼내시고 전화번호 다 한 번씩 훑어보셔서 부천이다 싶으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통화하시고 그리고 부천을의 박성중을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인 찾기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마음만 모아가지고서는 그게 표가 잘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작지만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지인 찾기 제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부천을에서 박성중 후보와의 대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